자,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들 중에서 등급에 따른 공통화된 공부 방법이 과연 존재하느냐? 객관적인 기준이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양 플러스 질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등급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제가 매번마다 강조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모든 공부는 처음에 양으로 공부한다. 그리고 이 공부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중에 질로 바뀐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했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3등급까지는 자, 여기 제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3등급 구간, 2등급이 되는 구간, 여기에서 이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에요. 현재 1등을 받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시작점은 여기 이하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양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채워야 하는데 이 양 안에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 전과목 다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풀이하는 문항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일단 문제의 문항수 자체를 채워야지만 일단 해당되는 부분이 내가 3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분명히 맞아요. 3등급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문제풀이를 안 하고 있다, 개념만 많이 듣고 있다, 절대 성적 안 나옵니다. 즉 문제풀이와 개념과 문항수가 비례해서 절대적인 양이 되었을 때 일단 문제 자체를 많이 풀어야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맞아요. 그럼 여기서 변곡점이 이제 2등급과 1등급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분명 1로 올라갈수록 문항의 수준 자체는 난도 자체가 고난도로 바뀌겠죠. 이때는 그냥 양만 많이 해도 쉽게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쪽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를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등급까지는 문항수의 절대적인 문항풀이의 양으로 채웠다고 한다면 2등급과 1등급이라고 한다면 등급에 따른 공부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목차를 외우고 4색 공부법을 이해하고 수정 테이프와 백지 복습하는 이 단계로 이제 질적인 부분으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성취도에 따라 개인 진도가 달라집니다. 자, 모의고사 기준을 얘기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 내가 현재 수학 1이 시험 범위가 내신 범위였다. 근데 내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기 공부를 잘한다. 그리고 내신에 이번에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은 고2 수일의 기출문제가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시점은 고등학교 2학년 11월 기출까지의 수학 1과 수학 2 부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성취도가 1등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난도를 높여서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 수원 2를 할 수가 있겠죠. 시점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거꾸로입니다. 만약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렵다, 3등급 이하다 라고 한다면 무턱대고 3학년 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난이도는 좀 쉬운데 시험 범위는 수학 1, 수학 2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3등급까지는 공부에 대한 양적인 부분을 채우는 게 이슈가 될 수 있다. 즉 많이 하지 않으면 절대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나 2등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질적인 부분에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거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점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다른 난이도의 고난도 문제를 푼다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 내가 하는 방법을 이제는 의심할 때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이제 풀로 10시간을 하루를 공부해봤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고정 시간이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고정 시간에 예를 들어 해당되는 어떤 과목을 3시간 이상은 절대 못한다. 그럴 수 있죠. 처음에 양으로 3시간을 풀로 채운 겁니다. 양으로, 문제 풀기로. 근데 나중에는 질적인 부분으로 꼼꼼하게 오답노트하고 난이도 자체를 높이는 3시간을 보내면 앞단에 보냈던 밀도와 뒤에서 질적인 부분에 공부하는 시간의 밀도는 동일한 물리적인 시간은 3시간입니다만 보내는 질적인 부분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리하겠습니다. 양적으로 공부를 해서 절대적인 시간을 채우는 건 3등급까지는 무조건 할 일. 그리고 2등급 이상들은 현재 자기의 공부 방법을 의심하고 공부 방법을 더 스킬업하는 걸 고민하는 단계. 1등급이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종착점인 고등학교 3학년에 11월 수능 기출문제까지를 푸는 것이 공부의 끝나는 점이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내 성취도가 높다면 이 작업을 고1 때도 할 수 있겠고 고2 때도 할 수 있겠고 가장 이상적인 건 고3 수능 때 끝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고 이런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등급에 따라
할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3등급의 우리 학생인데 갑자기 1등급의 고난도 클래스 수업을 듣는다거나 1등급을 따라하는 공부 방법을 한다? 위험할 수 있죠. 거꾸로 1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양치기로는 더 이상 성적 향상이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양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양은 줄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질적인 부분으로 공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반드시 온다 하는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양으로 시작해서 질적인 부분으로 고민은 하지만 고정된 시간은 동일하다. 맞죠? 여기라고 한다면 양과 질이 1대1이 되는 시점이겠고 여기는 모든 시간을 양으로 하는 거고 1대1 되는 시점 여기는 이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어려운 문제로 하루를 온종일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등급에 따라 다른 공부 방법들을 적용시켜야 되고 그릇의 크기가 커지면 담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처음엔 양으로 먼저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내용들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단계에 맞게끔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 나중에 연결시켜서 꾸준히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